이 로컬리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해 펜션 사고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생 뉴스만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심층적 취재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사망자 숫자나 뭐 이런 쪽에 치중하고 또 원인 분석은 뭐 부검무 언제쯤 나올 것입니다라는 그런 형태 보도에 머물러 있어서 타 뉴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뒤처진 게 아니냐. MBC 강원영동에서 그 팔로우해서 지속적으로 자막 뉴스로라도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면 이 지역 분들한테는 좀 정보 제공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한번 나오고 나서는 연속적인 정보 제공이 없었다. MBC 강원 영동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이 같은 폐단을 줄이고자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동해 삼척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들의 인터뷰를 유튜브 MBC 강원 영동 뉴스 채널과 MBC 강원 영동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4.15 총선 관련해가지고 예비 후보자들 그 사전 그 공약 사항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참 잘 봤습니다. 그거는 누가 나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는데 요약이 돼 있었고 이런 공약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보게 됐는데 앞으로 좀 업데이트도 좀 해가면서 하면은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핵심 공약 같은 거, 그 예비 후보자들 공약을 어딘가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핵심 공약을 내세운 게 이런 후보자들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런 걸 좀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세 유권자들도 생기는데 그런 교복 입은 유권자들이 과연 이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그런 것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B급 라디오 보라. 교양의 B급 보라보라를 이제 제가 굉장히 즐겨 봅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근데 보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 시청위원회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나오는 것이 언어 순화가 아직도 잘 되고 있지 않다. 송잠의 동해살기라는 그 이제 보라보라를 보면서 앞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뭐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사채비 쓰고 이곳으로 피신 왔나요? 뭐 이런 동해 생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눈 뜨니까 바다 앞에 살게 돼가지고. 진짜 연구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사채빚을 짓고 도망오신 거잖아요. 사진 찍긴 나중에 너무 어리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지 뭐. 굉장히 이렇게 거북한 그렇게 된다면 이 동해시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동해시에 오나? 그래서 그거 말고도 대체 언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순화를 해서 작가가 써준 대로 읽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나온 진행하는 MC들이 이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B급 보라보라가 이제 추진하는 어떤 이제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토크가 굉장히 들으면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뜻하게 좀 주제를 정확히 알고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자매 그걸 저도 봤었거든요. 참 재밌게 봤는데 이 게스트가 더 격이 있고 더 재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느낌이 그런 게 오더라고요.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1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정부가 선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한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했는데요. 산불 피해민들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해 한전의 보상 금액이 줄어들 걸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우선 약자인 피해민들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한 것에 대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틀린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정부와 한전 측을 비난하는 것 같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며 이제까지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네요. 또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한전의 피해 보상금에서 삭감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한 점검이 필요해 보였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라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주시해달라는 당부의 의견도 적어주셨습니다. 지난 1월 2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설 연휴 기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경찰과 행정기관의 수사 내용과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뉴스를 통해 시청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앞선 전국 뉴스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뤄졌는데 똑같은 기사를 연속해서 시청하지 않아 좋았다며 영동 지역 시청자들을 배려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칭찬의 글이 눈에 띕니다. 같은 날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관광 거점 도시에 최종 선정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이 투입돼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와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글로벌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강릉시가 향후 5년간 1,000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에 대해 권역별로 자세히 소개돼 좋았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결 과제에 대한 언급까지 있어 핑크빛 미래만을 이야기하지 않아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5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만 설명하고 나머지 500억 원은 어디에서 출자되는 사업비인지 설명이 빠져 아쉬웠다는 의견도 남겨주셨네요. 지난 1월 30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원 남부 지역의 수건이던 강릉선 KTX 동해 연장 개통일이 3월 2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다뤘는데요. 서울과 동해를 2시간대로 잇게 되면서 접근성 개선과 관광객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동해역까지 연장 개통하는 KTX가 얼마나 자주 운행될지,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역에 정차하는지 등등의 자세한 정보를 전해 지역민들에게 매우 유익했다며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추사 인근 안전 문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는 의견이 눈에 띄네요. 또 정동진역, 묵호역, 동해역 등 많은 정차역과 강릉에서 동해 구간 속도는 최대 시속 80km라는 문제점도 함께 짚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글도 적어주셨네요. 48세 중국인 남성인 지난 2월 2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코로나19 12번째 확진자로 밝혀진 48세 남성이 1월에 강릉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다뤘는데요.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밀접 접촉자 9명과 일상 접촉자 22명은 모두 격리 조치했고 해당 리조트는 휴업했으며 다녀간 곳은 소독 조치를 마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확진 환자의 동선을 설명하고 강릉시의 대처 사항도 함께 소개했는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빠른 취재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숨김없는 보도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쌓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기대하겠다는 칭찬의 글도 올려주셨네요. 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7번 국도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7번 국도의 여기저기 구석구석 그 다양한 정보와 꼭 필요한 얘기들을 담아서 또 우리네 인생사를 담아서 여러분을 모시고 열심히 즐겁게 7번 국도를 달려갈 MC 김현수입니다. 오늘 기분 좋게 함께 하실 분들 기환 씨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살아남았어요. 박수! 박수 쳐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또 강원도의 아들로서 또 무엇보다 칠봉국도의 아들로서 발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두 손 들어서 물구나무 서서라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야무진 각오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사실 또 함께 하실 분은 기환 씨가 그 예전에 강릉의 아들 검증 시험 볼 때 그 검증 심사관이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강릉 사투리의 달인, 또 대한민국 대표 주부. 오늘 뭐 인생사를 함께 나눌, 인생의 지혜를 함께 하려고 저희가 모셨는데요. 신명숙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시오야. 신명숙이래요. 예. 이래 7번 국도 시즌2. 네. 이래 같이 바로 슬쩍 당근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 난 너무 좋으니 벌벌벌 떨립디다. 예, 아이, 그 너무 좋아요.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주민등록증이 보안이 강화된다 이런 뉴스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민등록증에 관한 얘기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증 올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 주민등록증이 내구성과 보안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가 도둑 문자로 새겨서 더 잘 보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태극 문양이 추가됐고 왼쪽 하단에는 다중 레이저가 추가됐고 뒷면에는 지문이 복제하지 못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강원도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방자수저장 김우찬 기능보유자입니다. 주성분은 이제 구리하고 주석을 혼합해서 이제 두드려서 만드는 걸 일컬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기계식이 도움이 아니라 100% 이제 수제 제품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걸 일컬어서 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구분지어서 3단계로 샘물을 우선 녹이는 용해 과정, 그다음에 두드리는 이제 공정, 그다음에 깎아서 이제 세공을 하는 이제 세공 이제 과정. 그래서 총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3일 공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시간으로 해서 시간이 또 정밀하게 이제 세공 과정에 들어가는 문양이나 이런 게 가미가 된다 치면은 보통 일주일에서 최장 15일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도 있고요. MC의 깔끔하고 차분한 진행이 있어서 좋았고 강릉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심사관이 출연하셔서 강릉 로컬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또 강릉 안에 있는 장인들을 소개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도 좋았고 주민등록증 변경 사항들과 같은 내용을 전문인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케이? 아니, 오케이라고 똑바로 지그래. 뭐 택동 얘기야 뭐든지 행동으로 먼저 시작을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뭐 난 이거 안 될까봐 실패할 거 못해. 그렇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까 지그린 거 다 그래. 저는 오늘 기환 씨가 야단 맞을 줄 알았습니다. 청소년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쉬운 점일 것 같고 촬영 중간에 리포터를 혼내는 장면은 시청자 입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글 또는 사진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장인들을 소개하며 사람들이 잘 모르던 것을 알려주는 형식이 좋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여 지역사회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저에 판잣집 막 구역 볶음볶음 한데 살다가 일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광프로 분만에는 의식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옷을 주고 쌀을 주고 집을 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잔다 그랬더니 입주하기 전날에 친구들이 서로 이제 고향 친구들이 같이 자겠다고 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날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열흘 동안은 진짜 불이 뭐 환하게 켜니까 일단 뭐 너무 좋고. 탄광촌에서의 삶. 그것은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한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거칠고 힘든 것입니다. 30도가 넘어가는 땅속의 열기가 사람들을 맞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갱도. 인차를 타고 걷기도 하면서 1시간 가까이 내려가야 다다르는 막장의 끝. 탄맥을 만나 천공을 하고 다이너마이트를 심는 과정. 이걸 폭파해서 석탄을 캡니다. 발파 후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탄가루가 온몸을 덮어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옷으로 감싸도 결국 새까매지는 이것이 바로 막장입니다. 그 검은 돌뭉치 중 유독 빛나는 것 바로 석탄입니다. 상품이거든요, 이게요. 칼로리가 한 6,000칼로리. 최고의 최고. 1억 년의 응축된 에너지가 안전등의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얼마나 비현실적이었으면 막장 드라마를 했을까요? 허나 그런 말은 진짜 막장에 와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삶의 최전선에서 쥐어짜듯 흘린 검은 땀을 그리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태백 탄광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의 역사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화강 아파트가 철거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욱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화강 아파트에 살았던 주민이 탄광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직접 예시를 말해주며 예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도와준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갈 때나 버스 타러 갈 때 되게 당연하게 봐오던 아파트인데 이제 없어진다고 해서 정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이 화강 아파트에 관련된 많은 사연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옛날 화강 아파트의 모습 그리고 현재 화강 아파트의 모습이 연달아서 보여지는 장면에서 정말 화강 아파트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 장면에서는 태백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슬퍼하기보다는 석탄재를 얼굴에 묻히면서 되게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이 화강 아파트를 떠나보내는 게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태백시의 인구는 한없이 적지만 예전에 한창 광산이 활발했을 때는 태백시의 인구가 지금의 3배나 되고 많은 광부들을 위한 아파트인 화강 아파트까지 지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광산들이 폐광되면서 화강 아파트를 비워내는 아파트 장례식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화강 아파트에 살진 않았지만 화강 아파트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 모습이 너무 고맙다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마 태백시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태백시로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집에 관심이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시청의 허가를 받고 이 집 저 집 다녀봅니다. 뭔가 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말입니다. 원래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누구나 쉬운 작업이잖아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또 기억을 해줘야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고 내 아이들 혹은 이곳에 또 머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억을 전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광의 입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황화아파트에 살던 지역 주민이 떠나가는 동안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지역 주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자라면서 어떤 모습을 봤는지 인터뷰하는 장면을 더 넣었다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강아파트에서 떠나간 지역 주민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다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여행으로 태백 탄광박물관을 방문하고 실제로 운영했었던 탄광을 본 적이 있는 관점에서 점점 탄광일이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재미있으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고 각박한 사회에서 점점 잊어서는 안 되는 문화들을 더욱더 찾아내고 이러한 영상들을 만들어 방영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시고 아마 자라기는 여기 근방 망서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오촌 심원강 선생은 강릉 출신으로는 조선시대 때 두 번째로 판서에 오른 분입니다. 처음으로 판서에 오른 분은 강릉 함시 한부림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오촌 심원강 선생이 두 번째로 조선 중종임금 때 공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지냈습니다. 이번엔 해운정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현판이 눈에 띄는데요. 수많은 문사들과 교류하며 필담을 나눴던 흔적입니다. 건물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심원강 선생의 호가 오촌인데, 이 오촌이라고 하는 오는 공영경이 쓴 경호 오촌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그 오촌 심원강을 비롯해서 오촌 선생은 16세기 전반을 조선 전체를 들어서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 당대 호음 정사룡이라는 분이 대단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면서 서로 장언을 다투기도 하고, 이익의 성어사설 이런 책들에 오촌 선생 시를 쭉 소개하고, 그 오촌 선생 시의 특색을 건부려라고 했습니다. 뜻이 건실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표현이 화려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오촌 선생은 당대 이후 조선 내내 많은 문적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권위 있는 책들에 그 시가 소개되고 16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널리 문명을 떨치셨습니다. 그 단오날에 그 아가씨들이 그네 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지은 시입니다. 거기 버드나무에 매단 그네줄에 다홍치마 푸른 저고리를 입고 그네를 띠는 자태를 이제 눈에 선하게 이제 떠올리게 하고, 비치색 비녀와 석류빛 치마의 색조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댕기머리만이 아니고 비치빛 이제 비녀가 등장하는 데서 아가씨들만이 아니라 이제 부인네들도 이제 그네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오날에 이제 큰 이제 놀이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이제 씨름이고 여자분들은 이제 그 그네 타기입니다. 그 그네 타기는 이제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거기 추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추자를 보면은 이제 그 가죽혁자 변에 이제 변이고, 그다음에 천도 이제 가죽변인데, 이 가죽변 나오는 게 대체로 이제 오랑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오랑캐들이 이제 자기네들 이제 좀 날쌔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놀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 전해졌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오촌 심원강 시인의 전문적인 해설을 도울 수 있는 전문인들을 섭외하여 해설을 하는 것이 좋았고, 시인이 적은 시와 해설 그리고 자료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또한 시청자들과 관객들에게 강릉 문학에 대한 지식적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입을 두이라 밭으로 취하려니, 가난한 집 살림살이 거지나니 몽잔
몽중희체 강래비 수선분명 재수의 이역제우 련반포 고산유초 괴당귀 기동오독 어상상 하처심림 조가의 량도휴관 휴부득 기회류체 앙춘휘 소실한 새벽구름 가을 흥치 일으키고 국학꽃 수유나물 죽 쟁반 속에 버려 있도다. 종려 신발 춤추는 달 오동나무 오자에 기운하니 빛깔 좋은 술 그대에게 드리니 사양하지 말게나. 제 나라 경공 헛되이 우산에서 눈물 흩뿌렸고 한나라 무제 부질없이 추풍사를 읊었도다. 영상의 처음 부분에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 장면보다 어촌 심은광 시인의 일생일대를 담은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간에 시를 낭송하는 장면이 많이 길게 들어가 있는데 이 장면이 너무 길게 느껴져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문학적 정보를 얻는 데 수월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제작되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